안녕하세요. 나무시장의 양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돈이 되는 나무를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사실 돈이 되는 나무라는 건 매년 달라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트렌드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관리하기 쉽고 리스크가 낮은 나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조경수 재테크를 혹은 나무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부업으로 하고 계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잘 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조경수를 부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노하우나 관리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업으로 나무 농사를 한다면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관리가 편한가? 두 번째로 리스크가 낮은가? 이 두 개일 거예요. 부업이라는 건 주업을 이미 가진 상태에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하는 일을 말하죠. 그렇다면 결국 부업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나무 농사는 손이 많이 가는 부업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나무를 선택한다면 승산이 없죠. 나무라는 건 조경회사에서 찾는 수형을 맞추지 못하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관리 여력이 부족하면 나무의 수형과 전체적인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나무는 품질이 떨어지면 싼값에라도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 여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나무 농사를 부업으로 선택하셨다면 관리가 쉬운 나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은 리스크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경이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경 시장의 흐름을 잘 모릅니다. 결국 주변에 조경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을 받거나 건너 들은 정보로 나무 농사를 짓죠. 그런데 그렇게 전달받은 정보가 만약에 틀리기라도 한다면 결과는 처참합니다. 특히 신품종이라거나 이제 주류에서 벗어난 나무를 심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지죠. 앞서가는 것은 좋지만 그 수종이 설계를 빼는 사람들에게 좋은 나무로 인식이 되고 설계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찾는 사람이 있어야 나무가 팔리니까요. 그래서 조경수를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인 나무를 심는 게 좋습니다. 주식에서는 우량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극적인 수익률을 보기는 힘들지만 다른 잡주에 비해서 리스크가 낮은 품목이죠. 이미 조경시장에서 주류로 자리 잡아서 꾸준한 수요가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하는 거예요. 꾸준한 수요가 있는 나무들은 싸게라도 팔 수 있기 때문에 나무를 못 팔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 이걸 순환율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묶일 리스크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업으로 나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심으면 좋은, 관리가 쉽고 리스크가 낮은 나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조경 설계의 기본은 상록수 반절, 낙엽수 반절 정도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종을 심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나무가 더 리스크가 낮을까요? 바로 낙엽수입니다. 왜냐면 낙엽수 중에는 매우 빨리 크는 속성수라는 녀석들이 있기 때문이죠.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한 속성수로는 대표적으로 팽나무, 느티나무, 느릅나무, 회화나무, 대왕참나무, 메타스콰이어 정도가 있어요. 속성수는 나무가 매우 빨리 크기 때문에 나무를 키워서 단가를 높이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생장 속도 덕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차액을 기대할 수 있는 나무인 거죠. 반대로 상록수 같은 경우는 낙엽수보다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나무를 키워서 생기는 기본적인 차익을 챙기는 건 낙엽수보다는 불리하겠죠? 하지만 속성수를 고를 때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흉고직경을 재는 나무는 피하라입니다. 보통 나무들은 근원직경이라고 해서 땅과 맞닿은 근상의 둘레를 나무의 두께로 인정해 주는데, 흉고직경은 땅에서 1.2m 높이의 두께를 나무의 두께로 인정하는 측정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아래 근원직경이 두꺼워도 흉고에서의 목대가 얇다면 얇은 나무로 가치를 측정받는 거죠. 흉고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속성수로 메타스콰이아가 있어요. 메타스콰이아는 나무 간 간격이 넓을수록 아래가 굉장히 두꺼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빨리 자라도 근원직경 부분만 자라버리고 흉고 부분이 두꺼워지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속성수로서 단가가 높아지는 메리트를 잃어버린 거죠. 게다가 흉고로 측정해서 열받아 죽겠는데 아래는 또 흉고보다 훨씬 두꺼워서 분을 크게 떠야 한다? 전수는 15점 단가면서 작업비는 20점 작업비가 들어간다? 작업비도 못 건질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겠죠? 다음은 관리가 쉬운 나무를 선택해야 돼요. 앞서 말한 메타스콰이아를 제외하고 시장에서 잘 나가는 속성수는 느티나무, 팽나무, 회화나무, 느릅나무, 대왕참나무 정도가 있었죠. 일단 이 나무들은 어느 정도 지하고를 확보한 사이즈 이상이라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넝쿨만 제거해줘도 사실 특별히 풀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가을 서리가 내리면 잡초는 사멸하기 때문이죠. 기본적인 약관리와 물관리만 해준다면 어려움 없이 잘 크는 나무들이에요. 하지만 수영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가지를 잘라줘야 수영이 유지가 됩니다. 물론 1년에 한두 번만 자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손이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조차도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은 대왕참나무가 제격일 수 있어요. 대왕참나무는 따로 가지를 잘라주지 않아도 알아서 원추형으로 수영이 유지가 되는 나무예요. 그래서 심어놓고 기본적인 물관리, 약관리만 해주면 알아서 잘 크는 나무인 거죠. 물론 대왕참나무는 외래종이어서 국내 나무를 많이 심자는 조경시장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아서 앞으로 전망이 밝지는 않고 나무 자체도 키가 빨리 크기 때문에 잘 나가는 황금 사이즈를 금방 놓칠 수 있어요. 결국엔 시장성이냐 관리 여력이냐의 문제인 거죠. 사실 이러한 나무 자체의 시장성까지 따지다 보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기를 수 있는 나무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요즘 느티랑 메타는 죽수지 않냐, 팽나무가 요즘 잘 나가지 않냐, 이런 말들은 결국 시장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매년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식도 종목 추천을 하는 대유튜브 시대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도 저희가 수종 추천을 못 해드릴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조만간 시장성이 좋은 나무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꼭 구독하셔서 시장성이 좋은 나무 추천을 바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나무시장의 양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